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세상 행정한 이야기의 성혜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공공기관 토지보상협의체 설명하면서 영농손실보상 산정 방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이어서 특수한 상황에서 영농보상 대상 여부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냐,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개각을 해서 가수원을 하든 농사를 짓든 어떤 경작행위를 해요. 그렇다면 이런 행위가 영농손실보상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데, 당연히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임야에서 경작을 하는 경우에도 시기에 따라서 보상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영농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농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토지보상 시행규칙 제48조에 보면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어떤 금액을 보상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와서 법령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1항에 보면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 해놓고 가로 열고 농지법 제2조 1호 과목 시행령 제2조 3항 제2호 과목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그 범위를 정해놨어요. 이 뜻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만 편입되는 경우 영농보상을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농지법을 한번 같이 볼게요. 농지법 제2조 정의 1항에 보면은 농지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해놓고 전답 가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반양생식물을 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묻고 따지지 않고 경작과 재배를 하는 토지라면 농지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좋죠. 이 법에 따르면 어느 토지든 농사만 하면 농지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뒤에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이 나오죠. 다만 초지법에 따라 초성된 초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또 해당이 하면 이건 농지로 안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걸 또 구체화시킨 게 농지법 시행령을 봐야 돼요. 그래서 농지법 시행령을 보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개정된 시행령과 개정 전 시행령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된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제2조 2항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을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경우는 농지가 아닙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경우냐, 먼저 임야를 제외하고 지목이 전답 가수원에 경작을 하는 데에 3년 미만인 경우는 농지가 아닙니다 라는 부분과, 두 번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인가 허가 승인 없이 경작하는 경우는 농지가 아닙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가 아닙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16년 1월 21일 이후에 임야에서 경작하는 소유자는 영농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개정 직전의 시행령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개정되기 전 시행령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과 개정된 후의 시행령이 내용이 90% 이상 유사해요. 그런데 살짝 10%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구 몇 마디 차이가 다른 결과를 만든 것인데요. 개정되기 전 시행령 제2조 2항 1호를 보면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 토지에서 3년 미만 경작한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 임야에서 3년 이상 경작을 하면 산지 전용 허가가 없어도 농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임야에서 경작을 하면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 시행령은 이제 사라진 시행령인데 지금은 보상 못 받는 거 아니냐, 소용없는 얘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잠시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요.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부칙의 경과 조치라고 해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21일 농지법이 개정됐을 때 시행령 부칙도 한번 같이 볼게요. 부칙 제2조를 쉽게 설명드리면 개정 당시 임야에서 경작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라고 했고요. 종전 규정에 따라서 임야에서 3년 이상 경작하고 산지 전용 허가가 없더라도 농지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토지보상으로 돌아와서 2016년 이전부터 임야에서 경작한 소유자 또는 영농자라면 이의 신청해야겠죠. 2016년 이전 항공사진으로 내가 경작했던 부분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입증을 하고 또 관련 법령과 부칙을 근거로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한다면 아마도 영농보상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임야를 개간해서 재배나 경작을 했다 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영농보상 대상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임야의 토지를 전답 과수원으로 평가를 해주는 거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법령이 있어요. 현황평가 받는 그런 법령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그렇게 평가받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법령이 개정이 되면 이 개정된 법령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부칙에 나와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런 개정된 시기에 내가 어떤 보상이나 권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탁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기준선이 내가 이쪽에 있냐 부분을 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칙을 한번 꼭 살펴봐야 되고요. 이와 비슷한 사례로 영업보상이 개정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휴업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로 개정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이 부칙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다고 했죠. 그 부칙의 기준대로 했을 때 4개월로 해줄 것인가 3개월로 보상해 줄 것인가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임야를 개간해서 재배나 경작을 했을 때에 영농보상 대상이 되려면 2016년 이전부터 3년 이상 경작을 했어야지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